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우리가 잊고 있는 섹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유통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유통 쪽에서도, 특히나 이 유통 중에서 대한민국 1등 업체죠. 이마트에서 꽤나 새로운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모습을 어쩌면 제가 CJ 제일제당에서 발견했던 그 메가 트렌드로서의 그런 신성장 동력을 완전히 갖출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마트 분석입니다. 바로 시작하시죠. 먼저 이마트 같은 경우는 뭐 다 아실 겁니다. 너무나도 사실상 정말 쉬워요. CJ 제일제당도 정말 쉽다고 말씀드렸듯이 이마트도 쉽습니다. 이게 내수주의 장점이자 단점이죠. 너무 쉽기 때문에 오히려 매력적이게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정말 쉬운 것들은 우리에게 흥미가 생기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피터 런치도 그렇고요. 워렌 버핏도 그랬습니다. 이 정말로 쉬운 것일수록, 혹은 정말로 더러운 것일수록,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그다지 매력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기업, 보이지 못하는 업종일수록 오히려 더 깊게 파고들여야 한다고 이제 주장을 하였습니다. 저 역시 이러한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정말로 쉽기 때문에 사실상 분석하기가 쉽고, 특히 개인 투자자가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 가장 좋은 업종이 저는 이 내수주라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내수주라고 해서 수출을 아예 하지 않는다, 혹은 해외에서 경쟁력이 없다, 이런 기업들은 이제 배제를 시켜야겠죠. 그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내수주이지만 사실은 안정주, 그러니까 안정적인 성장주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마트에서 새로운 부분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일단 하나 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마트는 우리나라 1등 기업이죠. 예,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3대 업체가 있는데 대략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마트의 점유율이 30%가 안 됐습니다. 25%, 28% 이 정도였는데 지금 30%를 훌쩍 넘겼죠. 이미 홈플러스와 롯데마트는 이마트에게 상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유일하게 오프라인 업체 중에서 유일하게 이 신성장 동력을 다 갖추고 있어요. 일단 온라인에 스타컴이 있죠. 그 스타필드. 대한민국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곳, 혹은 아파트값이 비싼 곳, 혹은 젊은 부부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곳 중에 하나는 바로 스타필드 근처입니다. 하남, 유래, 부천, 청라 이런 곳들이 스타필드가 들어가 있는 곳이고, 하남 스타필드, 유래 스타필드, 부천 스타필드, 코엑스몰 정말로 유명하죠. 그만큼 이 스타필드가 있다는 것은 그 주변에 땅값이 한 번에 솟구칠 정도로의 그런 메리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규모가 큰 스타벅스와 같은 그런 브랜드력을 저는 가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마트 것이고, 사실상 이러한 브랜드력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유통업체 같은 경우 이 메일 유업과 남양 유업을 보시면 아시겠죠. 이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남양 유업과 메일 유업은 휴대의 라이벌이었지만 지금 남양 유업 쳐주지도 않죠. 주가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쪽에 대한, 특히나 유통과 같은 이 친소비자 성향의 그런 기업은 이 브랜드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이 지금 여기서 나타나고 있죠. 보세요. 그러니까 이 브랜드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제가 좋게 보고 있는 HMI 시장에서도 지금 보시면 이 CJ제일제당, 그리고 CJ제일제당, 이건 제가 코비드19 사태 때부터 꾸준히 말씀드렸죠. CJ제일제당 우선주를 이제 위주로 말씀을 드렸었고, 이미 제 지인분 중에 한 명은 이미 수익률이 150%를 넘겼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고, 오늘 실적 발표했죠.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완전히 어닝 서프라이즈고 2분기 영업이익이 3,480억이 아니 3,800억이 나왔습니다. 3,800억. 그렇게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메가 트렌드를 영위하고 있는 그런 기업에 투자한다면, 비록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내수주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개인이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좋다. 왜냐하면 분석하기가 너무나도 쉽고 우리 주변에 쫙 깔려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게 인기가 있는지 없는지 정도는 초등학생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흔들림 없이 꾸준히 가져가기 굉장히 좋은 기업이 바로 이마트, CJ제일제당 이런 쪽이다. 그럼 제가 왜 이마트를 보고 있느냐? 이미 오프라인에서는 대적할 기업이 없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더스와 스타필드 같은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완전히 업그레이드되는 브랜드력을 업그레이드 시켜버리는 그런 신 브랜드가 완전히 자리 잡았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 독점적인 브랜드력 그리고 웬만해서는 꾸준히 유통함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흑자가 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다 합쳐서 이마트보다 더 큰 규모를 자랑하는 유통 쪽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사실 아무리 이마트가 힘들다 해도 과연 그렇게 힘들까요? 특히 최근 들어서 이제 자사주 매입도 꾸준히 하고 있지만 더불어서 자산을 계속 팔고 있거든요. 이 CJ제일당 같은 경우도 자산을 계속 팔면서 매출액이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점을 봤을 때에는 이마트 역시나 특히 CJ제일당 같은 경우는 부채가 굉장히 많았죠. 자산을 팔면서 부채를 갚아나갔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속사정이 있었지만 이마트 같은 경우는 주가 부양을 위해서 그리고 온라인에 대한 플랫폼화를 위해서 이제 오프라인 매체를 그러니까 오프라인 자산들을 꽤나 매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힘들다 하지만 적자는 안 나요. 적자는 절대 안 나고 당기순이익도 올해 기준으로 3천억 기준이 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기업이 앞으로 힘들어봤자 얼마나 힘들겠는가. 특히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추후에 제가 물론 모든 영상은 매도 추천은 아니지만 추후에 말씀드릴 것이지만 이 완벽한 관심권 라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주가 역시나 굉장히 안정적으로 향해 갈 수 있는 것이고 특히 자기 주식 취득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을 꾸준히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물류센터를 꾸준히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 물류센터를 짓기 위해서 혹은 온라인에 더욱더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이런 비핵심 기업들, 그러니까 비핵심 오프라인 자산들을 꾸준히 매각하고 있다는 점은 저는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이 정도의 주가가 과연 합당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CJ제일당이 이제 미국에 이제 진출했던 것처럼 동남아와 중국에 진출했던 것처럼 이마트 역시나 이제 미국의 이제 유기농 체인을 이제 인수에 성공을 했습니다. 결국 대략 한 19년부터 그러니까 작년부터 영업을 영위하고 있고 이쪽에 대한 성장성도 어느 정도는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처럼 CJ제일당에서처럼 완전히 자리를 잡아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작년부터 이제 막 진출한 상황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대한민국의 노하우를 살려서 이쪽에서도 꽤나 흥행을 한다면 완전히 플러스적인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주가의 상승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베트남에도 이제 진출한 상황이죠. 그만큼 이 유통업에도 불구하고 해외 진출에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특히 유통업이 가장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최근 몇 년간 유통업이 가장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뭐 온라인에 대한 반격, 뭐 네이버페이라던가 쿠팡 이러한 온라인 업체들의 반격도 있었지만 그만큼 이 정도만큼의 이제 악영향을 끼쳤던 것은 바로 이 최저임금의 상승이죠. 이 유통업의 특징상 이제 고임금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은 대략 80% 이상은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그런 직원분들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오른다는 것은 유통업에는 굉장히 큰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오프라인 1등 업체인 이마트에는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에 굉장히 심대한 타격을 입힐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지금 어떻죠? 최저임금이 사상 최저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최저임금 증가율이 사상 최저치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비용이 이제 많이 발생할 구역은 별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마트 같은 경우는 전국 곳곳에 물류센터가 있죠. 바로 이마트 몰 자체가, 그러니까 이마트 점 자체가 하나하나가 다 물류센터가 될 수 있을 뿐더러 그보다 더욱더 큰 물류센터 역시나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유통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가장 선호하는 음식 중에 선호하는 쪽이 어디입니까? 바로 HMR과 더불어서 신선식품이죠. 신선식품. 저는 전부터 말씀드렸죠. 지금은 배달식품이 대세지만 저는 가면 갈수록 배달식품에서 더욱더 영양가 있고 그리고 오히려 집에서 더 간편하고 저렴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HMR 시장으로의 그런 대세가 이동할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죠.
더불어 저는 신선식품 역시나 이 HML과 같이 대한민국에서 식품 산업에 대한 대세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에는 결국 신선식품에서는 마켓컬리다, 오아시스다 하지만 이마트가 짱입니다. 이마트를 이길 신선식품 강자는 없어요. 이런 것을 봤을 때 특히 이 HMR 시장에서도 CJ제일제당의 비비고와 비슷한 혹은 비비고보다는 좀 못하지만 이 피코크라는 브랜드 비록 이마트에서만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혹은 이마트몰에서만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비비고에 비해서는 많이 밀리는 격이 있지만 이 피코크 제가 먹어보고 있는데요. 저는 투자할 때 항상 이용할 수 있으면 최대한 이용을 해보고 혹은 알아볼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알아보고 이제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고 분석 역시나 그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저 자체가 좀 많은 종목을 투자하는 것은 좋아하지 않아요. 소수의 종목에 집중 투자라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종목을 하나 둘 꼽을 때에는 엄청난 시간과 분석에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피코크도 좀 많이 먹어봤는데 맛있어요. 네, 피코크도 CJ제일제당의 제품만큼 맛있습니다. 그만큼 이쪽에 대한 성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 있어요. 특히 이 슥닷컴 온라인물 역시나 꾸준히 알게 모르게 성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슥닷컴 같은 경우는 신선 제품에서 저는 재패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선식품은 오아시스든 마켓컬리든 상대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만큼 이쪽에 대한 부분이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특히 이마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러한 점을 다 알고 있겠죠. 그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신선식품의 가장 큰 규모의 이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것도 맞고요. 특히 이와 더불어서 오프라인 쪽에서도 스타필드, 뭐 트레이더스 아니면 노브랜드, 피코크 이런 브랜드와 그리고 오프라인에 대한 새로운 지점이 완전히 새로운 부분에 대한 브랜드력이 다시금 생기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마트 하나만 있었다면은 이제는 슥 그리고 트레이더스 그리고 스타필드 여기에 피코크까지 브랜드가 지금 몇 개입니까? 완전히 대한민국의 유통을 장악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식품 산업 쪽에서는 도저히 이길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특히 이 농산물 가격이 점차 상승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상승하면서 이 농산물 가격 특히 전 세계적으로 가뭄과 화재와 그리고 장마가 긴 시간 동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농산물에 대한 공급량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점 그에 따라서 일조량도 역시나 좀 일조량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자료를 봤는데 이런 부분을 봤을 때도 농산물의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는 저는 농산물의 요인이 오른다. 그런데 그쪽에 대한 강력한 혜자가 있는 기업들은 제품 가격을 더 빠르게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피해 증가가 굉장히 크게 일어날 수 있고요. 또한 다수의 브랜드력을 성공시킴으로써 큐의 증가 역시나 점차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투자처로는 저는 이마트도 꽤나 매력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매도 추천은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따라서 매도 추천은 절대 아니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때에는 지금도 너무 매력적인 구간이에요. 지금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꽤나 매력적인 구간입니다. 특히 월봉을 봤을 때에는 이미 추세를 완전히 벗겨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후야를 분석해 드릴 때도 마찬가지로 후야 지금 50% 가량 수익 중이죠. 후야를 분석해 드릴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멤버들에게만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저항 라인을 정말 안정적으로 벗겨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저항 라인을 한번 벗겨내면서 횡보를 하면서 거래량이 늘었죠. 그러니까 매물대를 소화를 했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지금 가볍게 추세를 뚫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저는 지금이야말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꽤나 지지부진했다면 이제부터는 관심권을 가질만 하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가격대도 좀 말씀을 드리자면 물론 매도 추천은 아닙니다. 좀 관심권에 둘 가격대를 말씀드리자면 지금도 너무나도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더 보수적으로 보고 싶으신 분들 혹은 이마트를 좀 길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결국은 이 라인 때에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대략 11만 6천 원대부터 10만 원대까지가 저는 괜찮은 이제 매수 가격대라고 보고 있고 뭐 주봉도 마찬가지죠. 주봉도 비슷합니다. 주봉도 11만원대부터 10만원대까지가 괜찮은 가격대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월봉도 뭐
똑같죠. 월봉도. 지금은 이쪽에 대한 지지라인이 사실 그렇게 강하진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사실상 길게 봤을 때에는 원바닥이죠. 원바닥. 그런데 원바닥 중에서도 이런 식으로 역회된 숄더를 이루고 있으며 지금 추세를 완전히 벗겨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점차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유통업과 이마트에 대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기업 분석, 좋은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들 아시죠? 좋아요, 댓글, 구독, 족댓구, 족댓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